세금까지도 지금 못 내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개인회생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, 저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세금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세금이 무섭죠? 엄청 무섭죠. 세금 때문에 최근에 또 예.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럼요. 세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세금이 사실은 사업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, 사실 사업을 안 해도 마찬가지기는 하죠. 그렇죠. 예.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과 바로 수반되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 같은데 네.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네. 기본적으로 세금이 문제가 되려면 안 내야 문제가 되겠죠? 그렇죠. 세금 잘 내면은 사실 네. 뭐 아무런 문제가 네, 네. 없는 거잖아요. 세금 체납 보통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나요? 근로소득자 급여 받는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미리 다 떼고서 그렇죠. 주니까 체납할 일이 없죠.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고를 해서 내야 되니까 종합소득세를 안 내신다거나 아니면은 부가세. 부가세도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부가세 납부 시기가 오면 이거 뭐야?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사업소득, 근로소득 무방하게 자산을 넘기면 뭐 네. 양도세가 이제 또 나오죠. 크게는 소득세, 부가세, 양도세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사실은 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 네. 몰라서 안 내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렇죠. 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네, 네. 그럼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카드가 됐건 다른 대출 채무가 됐건 아니면 거래 대금이 됐던 연체되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네. 필연적으로.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세금이 정말 체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인식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출이나 카드값을 밀리더라도 세금은 어떻게든 좀 먼저 해결을 하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근데 세금까지도 지금 못 내고 있다라는 거는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뭐 극한으로 와 있다.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대출, 뭐 카드 대금 등 이제 뭐 일반 채권의 연체도 있고 나아가서 세금도 지금 체납되고 있다. 이런 분들에게 좀 뭐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제시할까요? 뭐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개인회생이 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개인회생이 답이다. 네. 개인회생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라고 이제 아,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. 채무 조정 절차를 보게 되면은 뭐 워크아웃도 일단 있고요. 새출발 기금, 이제 회생의 친구 파산 또 있는데 개인회생이 답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워크아웃, 뭐 세출발기금, 금융권 채무 조정 절차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에 있어서는 조정이 어차피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나 뭐 세출발기금 같은 절차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. 그러면 이제 파산의 문제인데 파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잖아요. 이 판 돈이 내가 체납한 세금보다 많아. 그러면 이제 세금이 쫙 해결이 되고 이제 끝나겠죠. 근데 내 재산도 없고 세금은 많고. 있고 근데 그러면 파산해서 어차피 세금은 소위 말해서 안 깎아주는 채권이란 말이죠. 세금은.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다 갚아가 기본이기 때문에 파산을 해도 돈 팔아서 세금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세금은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충당이 안 된다면 파산도 적합한 절차로 볼 수는 없겠죠. 세금이 해결이 안 되니까.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세금이 도산 절차에서 가지는 아주 강력한 특징 하나 때문인 거죠. 비면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. 안 깎아준다. 회생 절차에서는 세금을 무조건 다 갚아야 돼요. 어차피. 세금 다 갚고 그 다음에 뭐 카드나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거 이제 후순위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면은 세금은 어쨌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어쨌든. 그러면은 모든 게 소멸시효라는 게 다 있죠. 세금 또한 일단 내가 안 내고 계속 버티면은 이게 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국세기본법이나 뭐 지방세 기본법에 세금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죠. 근데 일반 채권도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뭐 카드 대금이라든지 대출금이라든지 이것도 소멸시효라 그래서 뭐 일정 기간 안 갚고 있으면 없어진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없어지나요? 안 없어지나요?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죠. 그렇죠. 없어지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시효의 중단 사유라 그래서 채권자가 일정한 액션을 하면
안 없어지고 계속 이게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시효 중단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없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다.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어떤 변호사업을 하면서 느꼈을 때 소멸시효라는 거 있지만 사실 이걸로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중단이 돼 있거나 또 채무 승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소멸시효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. 좋다. 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